수학 익힘책 12쪽, 13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무게가 4kg이고 길이가 5분의 2m인 세막대가 있습니다. 이 세막대 1m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자, 지금 1m, 길이가 기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준이 되는 길이가 뒤에, 무게가 앞에. 그래서 식은 4 나누기 5분의 2m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5분의 2m가 4kg이니까 그것의 절반, 5분의 1m는 4kg의 절반, 2kg이 되겠죠. 그래서 4kg의 절반 나누기 2는 2kg입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보면은 5분의 1이 2kg이기 때문에 1m는 이 5분의 1의 5배가 되죠. 그래서 2kg의 5배는 10kg. 식으로 표현해보면은 2kg의 5배는 10k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10kg이 어떻게 나왔냐? 먼저 4kg을 절반을 했습니다. 나누기 2를 했죠. 그 다음 1m로 만들기 위해서 5배를 한 거죠. 그래서 곱하기 5. 그래서 4 나누기 5분의 1을 4 나누기 2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1m의 무게가 10kg인 게 나왔습니다. 다음 3번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3 나누기 3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죠. 3 나누기 3 그리고 곱하기 5 그러면 3 나누기 3은 1이죠. 1 곱하기 5는 그 다음 10 나누기 7분의 5 10 나누기 5를 먼저 해주고 곱하기 7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0 나누기 5는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7은 14가 되겠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계산 결과가 큰 것부터 순서대로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각각 기억, 니은, 디귿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기억부터 계산해보면은 10 나누기 9분의 5는 10 나누기 5 곱하기 9로 고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 나누기 5는 2이기 때문에 2 곱하기 9는 2, 9, 18. 기억은 18이 되겠고, 니은은 9 나누기 3을 먼저 한 다음에 곱하기 8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나누기 3은 3이죠. 3 곱하기 8은 3, 8이 24. 그리고 디귿은 8 나누기 2를 먼저 하고 그 다음 곱하기 5를 하면 되겠죠. 8 나누기 2는 4이기 때문에 4에다가 5를 곱하면은 괄호 하나가 잘못 들어갔네요. 4 곱하기 5를 하면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니은이고 그 다음 디귿, 제일 작은 것은 기억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길이가 6m인 천을 가지고 5분의 30 잘라서 리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기준 정할 필요 없이 6m 안에 5분의 3이 몇 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6 나누기 5분의 3 하면 되겠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혼합 계산으로 바꿔주면은 6 나누기 3 한 것에다가 곱하기 5를 해주면 되겠죠. 6 나누기 3이 2니까 2 곱하기 5 하면은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 6번 문제, 수박 4분의 3통의 무게가 3kg입니다. 수박 한 통의 무게를 구해보세요. 자, 무게와 수박 통이 있는데 수박 통이 기준이죠. 기준이 뒤라 그랬죠. 그래서 무게가 앞에 3 나누기 수박 통 4분의 3이 뒤에, 이렇게 하면은 한 통이 얼마나 무게를 가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3 나누기 3 한 것에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3 나누기 3은 1이니까 1 곱하기 4, 4가 됩니다. 그래서 4kg, 수박 한 통은 4kg이라는 얘기겠죠.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일단은 분수의 나눗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1단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은 분수의 나눗셈을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수업이 끝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이렇게 어렵게 했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평소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 수학 배워봤자 나중에 크면은 아무 쓸모도 없는데, 일상생활에서 쓰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이거 배워봤자 나중에 어른 돼서 선생님처럼 여러분들을 가르칠 거 아니면은 쓸데 아무래도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 수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유는 어디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팔 근육도 길러야 되고, 다리 근육도 길러야 되고, 가슴 근육도 길러야 되고, 지구력 이런 것도 길러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여러분들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머리도 언어 능력, 감성, 논리적 사고력, 상상력 등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 시간은 이거 배워서 나중에 어디다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쉽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나중 되면 다 까먹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나? 다 까먹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 머리가 논리적 사고력이 점점점 더 발전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중학교 가서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사고력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렵지 않게 배우고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 형태로 고치는 것을 한번 배워볼 텐데, 선생님 굳이 왜 분수의 나눗셈 그냥 계산하면 되지 왜 고칩니까?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거 칠판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요 두 가지 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4분의 3과 6분의 1인데 분수의 나눗셈과 분수의 곱셈 어떻게 계산 과정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먼저 분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다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 통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랬죠. 그래서 4와 6의 최소 공배수 12로 한번 통분을 해줘 보겠습니다. 그럼 4분의 3에서 4가 12가 됐으니까 3을 곱한 거죠. 3에도 3을 곱해서 9가 되고, 6이 12가 되려면은 2를 곱한 거죠. 그럼 1에도 2를 곱해서 12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눗셈을 해주면 되겠죠. 9 나누기 2. 그래서 9 나누기 2를 분수 형태로 고치면은 2분의 9가 되고, 2분의 9를 대분수로 고치면은 4와 2분의 1.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분수의 나눗셈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분수의 곱셈 한번 볼까요? 분수의 곱셈은 간단하죠. 뭐만 하면 되나요? 네,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단 약분할 게 있을 때는 약분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는 약분이 되는 게 없고 3이랑 6이랑 약분이 되네요. 3으로 약분하면 3, 1은 3, 3, 2, 6. 그래서 분모끼리 4, 2, 8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고 끝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이 간단하나요? 분수의 곱셈이 간단하나요? 네, 누가 봐도 분수의 곱셈이 계산하기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 형태로 고쳐줄 수만 있다면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 형태로 고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치는지까지 한번 수학책 18쪽, 19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어 볼까요? 교과서 18에서 19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18에서 19쪽입니다. 교과서의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준기가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아보니 통의 3분의 2가 찼습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봅시다.
문제의 조건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분수인 경우 식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간단한 자연수로 바꾸어서 식을 세워보면 됩니다. 바닷물 5분의 4리터를 통에 담아보니 2통이 가득 찼다면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어떻게 구할까? 2통이 가득 찼다면 한 통은 2통의 반이니까 5분의 4 나누기 2로 구할 수 있어. 3분의 1을 자연수 2로 바꾸어 생각해 봤습니다. 분수가 아닌 자연수로 생각하면 식을 세우기 쉽습니다. 위의 대화를 보고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교과서에 식을 써봅시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입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5분의 4, 나누는 수는 3분의 2입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앞에서 배운 것처럼 통분하여 구합니다. 분모가 15인분수로 통분하여 구할 수 있겠군요. 분모가 같은 분수의 나눗셈은 분자끼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림을 그려서 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림을 그려서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통에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물 5분의 4리터를 빈 통에 담으니 3분의 2가 찼습니다. 그러면 통에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을 구하려면 5분의 4를 2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2를 계산해 볼까요? 교과서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 넣어 계산해 보세요. 나누기 2의 몫은 2등분한 것 중에 하나이므로 곱하기 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하여 계산하면 답은 5분의 2입니다. 통에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5분의 2 리터인 것을 구했습니다. 물론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경우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해도 됩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통에 3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이 5분의 2리터인 것을 구했습니다. 한 통은 3분의 3을 뜻하므로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5분의 2리터를 3배해야 합니다. 아래 식의 빈 칸에 알맞은 수를 써볼까요? 우리는 3분의 1만큼 구하기 위해 5분의 4에 2분의 1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인 3분의 3만큼을 구하기 위해 이번에는 3을 곱합니다. 계산해서 답을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이렇게 약분하여 계산하면 답은 5분의 6입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은 1과 5분의 1리터입니다.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는 식인 분수 나누기 분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통에 3분의 2만큼인 바닷물의 양인 5분의 4에 2분의 1을 곱하여 통에 3분의 1만큼인 바닷물의 양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바닷물의 양을 구하기 위해 3분의 1만큼의 양을 3배하였습니다.
5분의 4 나누기 3분의 1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5분의 4에 2분의 1을 곱하고 세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 곱하기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고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꿉니다. 이렇게 분수 나누기 분수의 경우 나누는 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해주어 계산하면 됩니다. 3.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나타내어 계산해 봅시다. 교과서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아직 다 풀지 못했다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풀고 답을 확인하도록 하세요. 7분의 2 나누기 3분의 1은 7분의 2 곱하기 1분의 3으로 계산합니다. 7분의 2 곱하기 3은 7분의 6입니다. 나누기 7분의 4는 곱하기 4분의 7로 계산합니다. 약분하여 계산하면 9분의 14입니다. 답은 1과 9분의 5입니다. 나누기 8분의 3은 곱하기 3분의 8로 계산합니다. 약분하여 계산하면 9분의 20입니다. 답은 2와 9분의 2입니다. 나누기 9분의 5는 곱하기 5분의 9입니다. 약분하여 계산하면 5분의 6입니다. 답은 1과 5분의 1입니다. 모두 잘 해결했나요? 틀렸다면 어디에서 오류가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수학 배운 공책 12, 13, 14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5분의 2 나누기 11분의 3인데 이 나누기 11분의 3이 어떻게 곱하기 3분의 11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적으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봅시다. 먼저 5분의 2 나누기 3부터 먼저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나누기 11분의 1을 곱하기 11로 그러면은 나누기 3을 곱하기 3분의 1로 고치고 곱하기 11은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3분의 1 곱하기 11은 3분의 11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5분의 2 나누기 11분의 3이 곱하기 3분의 11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수의 곱셈을 해주면 되겠죠.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쳐줘서 1과 15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바로 이제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5분의 3 나누기 2분의 1을 곱셈으로 고치면 곱하기 1분의 2가 되겠죠. 근데 1분의 2는 2와 똑같죠. 이 2는 분모가 아니고 분자에다가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5분의 3이 6 가분수니까 대분수로 고쳐서 1과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6분의 5 나누기 7분의 5를 곱셈으로 고쳐주면 곱하기 5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5로 약분하면은 5, 1은 5, 5, 1은 5. 그래서 6, 1은 6, 1, 7은 7, 6분의 7이 되고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1과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나눗셈식을 곱셈식으로 고쳐서 계산해 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5분의 4 나누기 9분의 8을 곱하기 8분의 9로 고치면 되겠죠. 약분되는 거 있나요? 네, 4랑 8이랑 약분되죠. 4로 약분되겠네요. 4, 1은 4, 4, 2, 8. 그래서 5, 2, 10, 1, 9는 9. 네, 진분수니까 뭐 약분도 안 되고 대분수로 고쳐줄 수도 없네요. 그래서 10분의 9고 7분의 6 나누기 4분의 3을 곱하기 3분의 4로 3으로 약분되겠네요. 3, 2, 6, 3, 1은 3.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고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1과 7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에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크기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6분의 5 나누기 12분의 7을 곱하기 7분의 12로 고치면 되겠죠. 그러면은 6이랑 10이랑 약분되죠. 6일은 6, 6이 12 해서 분모끼리 곱해주면은 7, 분자끼리 곱해주면은 10, 7분의 10이 되고 대분수를 고쳐주면은 1과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거 계산해보면은 9분의 4 나누기 18분의 15를 곱하기 15분의 18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9로 약분 되겠네요. 9일은 9, 9이 18. 그래서 계산하면은 15분의 8. 요거는 1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1도 안 되니까 1과 7분의 3이 더 크게 되겠죠.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계산 결과가 2보다 큰 것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이제 뭐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면 쉬우니까 7분의 5 나누기 11분의 10을 곱하기 10분의 11로 고치면은 5로 약분하면은 5일은 5, 2, 10 그래서 14분의 11. 이건 뭐 2보다 큰 게 아니라 1보다도 작네요, 그죠? 그 다음 니은 10분의 9 곱하기 2분의 5가 되겠죠. 5로 약분하면은 5, 2, 10, 5일은 5 그래서 2, 4 9일은 9 4분의 9가 되고 대분수로 고치면은 2와 4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니은은 2보다 계산 결과가 크네요, 그죠? 니은이 되겠고 이것도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9분의 7 곱하기 2분의 3으로 해주면 되겠죠. 3으로 약분하면은 3, 3, 9, 3, 1은 3 그래서 곱하면은 3, 2, 6 7, 2는 7 1과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가 되네요. 그 다음 6번 빈칸에 들어갈 자연수의 합을 구해보세요. 빈칸에 들어갈 자연수를 한번 다 구해보면 되겠죠. 나누기 9분의 4를 곱셈으로 고치면 곱하기 4분의 9가 되겠고 계산하면은 약분되죠. 약분을 하면은 3, 1은 3, 3, 3, 9 2랑 4도 약분되죠. 2, 1은 2, 2, 4 그래서 1, 2, 2 1, 3은 3 그래서 9, 4, 3을 합치면 되겠네요. 그래서 9, 4, 3을 합치면은 16이 됩니다. 정답은 16. 그럼 14쪽 7번 문제. 우유가 4분의 3리터가 있습니다. 한 사람당 8분의 1리터씩 마신다면은 8분의 1리터씩 돌아간다면은 몇 사람이 마실 수 있나요? 라는 게 문제인데 4분의 3 나누기 8분의 1 하면 되죠. 그러면은 분수의 곱셈으로 고치면 4분의 3 곱하기 1분의 8 8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은 4로 약분하면은 4, 1은 4, 4, 2, 8 그래서 1, 1은 1, 3, 2, 6 1분의 6이 되는데 1분의 6은 6이랑 똑같죠? 그래서 6명이 나눠서 마실 수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8번 길이가 9분의 8m인 색 테이프를 27분의 8씩 잘라서 꾸미려고 합니다. 자른 색 테이프는 모두 몇 조각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9분의 8 안에 27분의 8이 몇 번 들어가는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9분의 8 곱하기 8분의 27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약분 8로 약분하면은 1, 1이 되고 9로 약분하면은 1, 9, 3, 27이니까 3이 되네요. 그래서 몫은 3이 나오네요. 그래서 테이프는 모두 3조각 자를 수 있다. 다음 9번 문제 넓이가 40분의 39제곱미터입니다. 평행사변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지금 밑변을 모르는 상태니까 곱했던 높이를 다시 나눠주면은 밑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넓이에서 곱했던 높이를 다시 나눠주면은 밑변의 길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40분의 39 곱하기 3분의 5 약분 되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5로 약분 되겠네요. 5, 1은 5, 5, 8에 40 이거 또 3으로도 약분 가능하네요. 3, 1은 3 그리고 39를 3으로 나누면 13이 되죠. 그래서 곱하면은 8분의 13
대분수로 고치면은 1과 8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밑변은 1과 8분의 5m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푼 결과 여기다가 표시를 하고 있나요? 여기다가 자기가 몇 문제 풀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확인해 본 결과 몇 문제 맞췄는지 다 적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네, 오늘 수업 잘 들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거 한번 다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분의 3 나누기 6분의 1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4와 2분의 1이라는 것을 구했는데, 이제 이런 방법 안 쓰겠죠? 이거보다 더 간단한 방법인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 형태로 이제 고쳐서 아마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이것보다 얼마나 더 간단해졌는지. 4분의 3을 그대로 쓰고 나누기 6분의 1을 곱하기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꿔서 1분의 6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약분되는 게 있나요? 네, 4와 6이랑 약분되죠. 2로 약분하면 2, 4, 6.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끼리 곱해주니까 2분의 9가 되었습니다. 2분의 9를 대분수로 고치니까 4와 2분의 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간단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하지만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앞으로 분수의 나눗셈을 할 때 밑에 방법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웠던 과정들은 아마 다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하지만 오늘 과정을 그런 거쳤던 것들이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논리적 사고력으로 다 남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수학 익힘책 14쪽, 15쪽을 통해서 복습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